자, 어제 10번하고 12번 안 하고 맞췄는데 요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줬다시피 10번하고 12번은 두 개 중에 하나는 뭐 셀서식은 무조건 하나는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하고 이런 문제들은 거의 뭐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하나는 뭐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하나 2점이긴 한데 일단 나오고요. 필기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은 어저께도 몇 개 말했는데 이 수업은 오늘이 끝입니다. 더는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안 해줘도 되는 수업이라서 한 번만 해드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굳이 안 해주고 외우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굳이 해드리는 거라. 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동영상을 열심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엑셀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적죠. 그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엑셀에서 용어로 인수라고 부릅니다. 인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인수의 형태랑 엑셀에서 받아들이는 인수의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육장에서도 해드리지 않아요. 그냥 알겠거니 할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고요. 정확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할 수 있는데 함수에 들어가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함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함수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이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얘는 이제 기본 함수라고 기본이 아니고 기초 함수인 거죠. 이 함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건 합계예요. 합계. 그럼 합계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합계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범위가 필요해요? 합계는 뭐만 더할 수 있어요? 숫자만 더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숫자만 더할 수가 있어요. 숫자만. 이런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럼 70 더하기 80이니까 얘는 얼마 나온다고? 150이 나오는 거죠. 답이. 더하는 거니까. 더하는 함수니까. 되셨나요? 예. 그러면 엑셀에서 문자를 여기 못 넣었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엑셀에서 이 들어가는 이 인수를 어떻게 얘가 받아들일 것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해요. 아, 왜 얘가 이거는 들어가고 이건 안 들어가지? 이거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이거 뭐죠? 우리가 뭐라 부르죠? 숫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죠? 이거 뭐라 부르죠? 문자. 여기까진 잘하더라고요. 엑셀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70은 숫자로 받아들이고 홍길동은 문자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거 한 번만 해드린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건 뭘로 받아들일까요?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이랑 엑셀에서 아는 상식이 지금 다르다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뭘로 받아들일까요? 숫자. 또 어려워요. 뭐 어렵지는 않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뭘로? 뭡니까? 이거 숫자입니까? 요거 뭘로 받아들이죠? 요거 문자로 받아들이죠. 문자입니다. 엑셀에서 문자로 받아들이죠. 왜? 왜? 자, 얘는 뭐예요? 우리가 숫자라고 부르고 얘는 뭐죠? 우리가 뭐로 부릅니까? 빼기라고 불러요. 요거는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죠. 네모 동그라미처럼 기호인 거지 결국. 그래서 얘랑
우리가 아는 이 빼기는 기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호의 역할. 그래서 뭡니까? 숫자랑 이 문자랑 합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문자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거 뭘로 인식하나요? 예, 문자로 인식하죠. 알아야 됩니다. 숫자고 얘가 문자죠. 그럼 숫자 문자 합쳐 있으니까 얘는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건,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엑셀에서 뭘로 받아들일까요? 문자. 또 그냥 보고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날짜. 요거를 우리가 날짜라고 부르잖아. 그죠? 날짜라고 부르긴 불러요. 그죠? 부르긴 부르는데 이걸 엑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얘는 엑셀에서 숫자로 받아들여요. 숫자. 요거를 우리가 일련번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문자면 아까 뭐라고?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 얘기했잖아. 근데 그럼 우리가 날짜 차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엄청 복잡해지는 거지. 이게 문자로 인식이 되면. 빼기가 안 되니까 내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답이 뭐가 나온다는 거? 1이 나와야 되는데 빼기를 하면 근데 하루 차이 나니까 1이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문자로 인식이 되면 이건 아예 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숫자인데 숫자의 특정한 숫자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숫자가 아니고 일련번호 형태인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일련번호라고 뭡니까? 1, 2, 3, 4, 5, 6, 7, 8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엑셀에서는 날짜를 인식할 때 가장 첫 번째 단위로 사용하는 게 1900년대예요. 1월 1일이거든요. 얘가 엑셀에서 뭘로 인식하냐면 이 숫자 1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1900 1월 2일은 뭘로 인식하겠어요? 숫자 2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얘가 뭐 4만 몇 번째쯤 될 거예요. 그럼 4만 몇 번째에다가 4만 몇 번째를 빼니까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그죠? 시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럼 뭘로 인식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엑셀에서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숫자다. 숫자인데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얘는 숫자다. 이 시간이라고 부르고 인식은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야 더하기 빼기를 하지. 맞잖아. 아니면 더하기 빼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거. 자, 얘는 인식을 할 때 24시간을 기준으로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12시간이면 어떻게 되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2시간은 24시간 중에 12시간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뭐로? 엑셀에서. 그러면 이렇게 0.5로 인식된 게 빼기를 거쳐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숫자인 게 아니고 시간으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인데 빼기를 통해서 보이는 거 뭐라고? 시간으로 인식되게끔 보인다고. 일반적인 거는 숫자예요. 자, 근데 그러려면 자, 이 시간과 날짜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날짜는 이렇게 일수는 구할 수 있는데 연도는 구할 수가 있어요? 연도는 빼기가 돼요. 연도 빼기 돼요? 안 되죠. 이거에 관련된 숫자가 1인 거죠. 1900에 대한 숫자가 1이 아니잖아.
그래서 뭡니까? 연도를 뺄 때에는 뭐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어떤 함수를 쓰겠어요? 연도를 구하는 함수가 쓰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곧 나옵니다. 이 함수를 쓸 건데, 이열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이거 연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안에 뭐가 들어가면 연도가 나오는 함수잖아. 그럼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날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날짜가 들어가져야 이렇게 들어가져야 답이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엑셀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내 말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은 다르다고. 자, 이렇게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뭘까요? 1. 문자가 숫자예요? 더하기 빼기 돼요?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얘는 숫자 1이 맞아요. 근데 엑셀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문자형 숫자로 인식을 해요. 문자형 숫자. 그러니까 문자 1이라는 얘기예요. 숫자 1이 아니고. 그럼 얘는 더하기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엑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답이 뭐가 나올까요? 1은 1이다. 엑셀에서 답이 뭐가 나올까요? 좀 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답 알아야 되지. 어? 맞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다 이렇게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나? 헷갈리죠? 이런 거 물어보면서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포항 땅에서 포항 경주 통틀어가지고 이거 해주는데 여기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함수에 가면 실제적으로 헷갈려요. 이거 왜 붙여야 돼요? 예. 왜 붙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도. 자, 얘는 그냥 문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답 뭐 나올까요? 뭐 나올까요? 처음에 문자 숫자 할 때는 재밌었지. 문자 숫자 할 때는 되게 재밌었지. 이거 답 뭐 나오냐고. 뭐 나와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해요? 아니죠. 이렇게 계산 안 하죠. 어떻게 계산해요? 앞에 이렇게 붙이죠. 왜 붙여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런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랑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는을 그냥 앞에 붙이는 거예요? 답은 똑같이 2가 나와요. 이 수학적으로 2 나오고 엑셀에서 2가 나와요. 자, 적을게요. 이건 엑셀에서 2가 나오고 얘는 수학적으로 2가 나와요. 그러면 이 수학적인 2가 나오는 이 는을 그냥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봤어요? 이거 왜 붙이는지? 그냥 붙이세요죠. 다. 그죠? 왜 붙일까요? 이 는은 엑셀에서 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 계산해줘 이런 뜻이에요. 수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는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수식이 아니에요. 요 는은 우리가 아는 등호의 는이 아닙니다. 가짜의 는이 아니라고. 가짜의 는이 아니고
요 뒤에 있는 거 계산해줘 이런 뜻이에요. 수식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수식을 시작할 게 1과 1은 같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수식적으로 봤을 때 1과 1은 같죠. 맞으세요? 그래서 얘는 답이 이게 나오겠죠. true로 나옵니다. 같아요. 얘는 문자가 나오는데 얘는 true가 나옵니다.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는 뒤에 함수를 쓰거나 는 뒤에 수학적인 이걸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수식 계산해줘. 계산식 시작할게. 이런 의미로 쓴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에러가 난다. 틀렸다가 나온다. 이 1과 이 1은 같아요. 잘 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틀렸다 나옵니다. false 나와요. 거짓이다. 이렇게 나와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문자형에서 이 1은 숫자형 1인가요? 문자형 1인가요? 이 1은 숫자형, 엑셀에서 숫자형 1이에요? 문자형 1이에요? 문자형 1이라는 얘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숫자랑 문자랑 다르다고. 엑셀에서는 달라요. 그럼 문자형 1이라는 건 엑셀에서 어떻게 인식을 한다고? 는을 이렇게 붙이면 이 1은 이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이는 이유는 문자다 이런 뜻이에요. 엑셀에서 문자다. 문자를 인식할 때에는 문자를 인식할 때는 자, 요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문자를 인식할 때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요건 돼요. 돼요. 자, 머릿속으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지금 헷갈리시는 게 나아요.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이게 문자 더하기 문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폴스입니다. 오류 납니다. 오류 나요. 자, 이거 오류가 난다고. 안 된다잖아.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오류 납니다. 실질적으로 셀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기능 있죠. 요 10번하고 요 12번. 그러면 자, 보세요. 5를 5개로 고치래요. 0을 0개로 고치래요. 맞으세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가 안 되겠죠? 맞으세요? 엑셀에서? 맞아요?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 방금. 5개에다가 0개 못 더한다 했잖아. 맞아요?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배우는 기능이. 그래 조금 중요해요. 시험과 관련 없이 중요하다고. 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활용적인 면에서도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초반에 조금 해두시는 게 좋고요. 나는 이게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시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쳐야 되니까. 자, 되셨나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되게끔 해준다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셀 서식 안에서입니다. 셀 서식 안에서 0과 샵은 숫자로 인식이 돼요. 골뱅이는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y는 연도로 인식을 하고
m은 뭘로 인식을 합니다. d는 1로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a는 요일로 인식을 해요. 뭐 엄청 많아요. 셀서식 엄청 많은데 간단한 것만 할게요. 요거만 할게요. 일단은 0과 샵은 숫자로 인식을 하고요. 골뱅이는 문자로 인식하고 ymda는 날짜로 인식을 해요. 날짜로 인식을 합니다. 나머지 셀서식에 대해서 엄청 많은데 사실 이 셀서식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하고 싶다. 1급에 나와요. 커만 1급에. 1급에는 거의 나오거든요. 거의 나오는데 이거 훨씬 복잡한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복잡한 건 안 나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나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한번. 문제 보시면 D에서 E까지의 개를 붙이래요. 자, 그러면 D에서 E까지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누르시고, 자, 어저께 바빠가지고 설명을 못했는데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셀을 꾸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 자동으로 짝짝 바뀐다는 얘기예요. 누르면 아무런 거 없이. 요거 하나는 수동이에요. 사용되지만. 수동이라는 건 꾸미기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말은 이걸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이 희한한 거 많이 나와 있죠. 그쵸? 이거 다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문자를 인식할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죠? 자, 숫자는 0 또는 샵을 쓴다 했어요. 그러면 0 빼고 뭐 넣을 수 있다고? 샵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우리 반은 0을 많이 써요. 내가 0을 좋아해서. 내가 0을 좋아해가지고. 네. 샵 뭐 쓰셔도 되는데 우리 반에서는 그냥 0을 쓰겠다라는 거. 네. 자, 확인. 걔가 붙었죠. 이 의미가 뭐예요? 자,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0이라는 건 이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숫자가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숫자이면 뒤에 개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숫자 타입으로 입력이 되면 개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문자에는 개를 안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여기가 전부 몽땅 숫자죠. 그죠? 그래서 뒤에 개가 붙는 거예요. 샵 개를 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뒤에 0을 넣어도 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0개만 답으로 된다는 거. 샵이랑 0의 차이점은 이 0이 나오느냐 거든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원래는 외우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0을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샵을 입력할 때와 0을 입력할 때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 샵계를 적었어요. 확인. 없어지죠, 0이. 자, 이거 제대로 아는데 별로 없어요. 진짜 0개 썼죠? 확인. 0이 이 차이에요. 다른 건 똑같아요. 이 엑셀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내가 숫자 0을 적으면 0이 안 나온다는 거, 샵은. 얘는 0이 나온다는 거. 그 차이예요. 얘가. 그래서 나는 원래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0개를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꼭 샵을 쓰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샵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 이런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샵을 쓰시든 0을 쓰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다 맞다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주는 건 마지막이라는 거. 왜 이렇게 복사가 희한하게 되지? 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그죠? 얘는 셀 서식이고요. 얘는 아닙니다. 자, 몇 개만 붙여볼게요. 뭐 함수를 쓰면 조금 더 빠르겠지만 일단 두 개 붙여야지.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관상으로 제가 똑같은 걸 복사했어요. 얘랑 얘랑 똑같은 걸 복사했는데 외관성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거 두 개 고를 수 있어요? 이게 뭐 개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요거 두 개만 봤을 때 차이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죠, 지금? 인쇄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근데 더 해볼게요. 답 잘 나오죠? 안 나오죠, 다? 안 나오잖아. 이 차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우는 거 조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엑셀에서 그 셀서식 하나예요. 다른 건 안 돼. 다른 거는 함수를 이용해서 개를 붙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로 바뀐다고? 숫자에서 문자의 타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다르게 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문자가 됐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중요해요. 얘는 실질적으로 제 지인들도 정말 많이 물어봐요. 뭐가 주소를 만드는데 앞에다가 포항시를 붙이고 싶대.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다른 뭐 함수 넣을 수 있지. 근데 함수는 가르쳐 주기가 힘들거든, 사실. 자, 차이점 구별해 볼게요. 자, 보세요. 얘를 눌렀어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는 개가 없죠, 지금. 그럼 얘는 어떻다라는 거. 그냥 보이는 것만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차이예요. 실질적으로 얘를 보시면 똑같아요. 인쇄 누르면 똑같죠. 똑같잖아. 이거 뭐 구별할 수 있나? 못 구별하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을 조금 많이 알면 좋은데 저희 반에 그렇게 활용반이 아니라서 디테일한 건 안 들어간다는 거. 제가 보통 활용 수업을 좀 많이 지금 활용 수업을 많이 나가는 데는 보통은 시청 쪽 공무원들 많이 나가요. 거기 가서 수업하면 보통 이거 한 차씩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해요. 중요하거든. 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더 디테일한 걸 원한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거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12번 해볼게요. 요렇게 바꾸래요. 요렇게. 자, 근데 답이 나와 있어요, 얘는. y는 연도고, m은 월이고, d는 1이래요. 그럼 이 y를 4개 붙였다라는 건 뭐겠어요? 얘는 연도를 4자리로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y를 2개를 붙인다 그러면 연도를 몇 자리로 표시하겠다? 2자리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y를 4개 붙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2가 나오는데 y를 2개 붙이면 뭐가 나온다고? 그냥 22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연, 월, 일은 다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고요. 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이고요. 요거죠. 여러분들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안 나와요. 저는 뭐 많이 해가지고 일단 뭐 나는 아니까 아는 거 쓰는데 여러분들은 안 나와요. 이렇게 적으세요. 적으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되죠. 시험장에는 없어요. 자, 다 쓰셨으면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쌍따옴표를 이렇게 붙였는데 쌍따옴표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나와요. 시험장에서도 맞다는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함수상에서는 안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습관이 돼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아는데 그냥 자동으로 계속 쓰시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문자에는 쌍따옴표를 다 붙이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 붙이는 게 아니고 안 붙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왜 붙여야 되는지 몰라요. 자동으로 안 붙어요. 엑셀에는 여기만 자동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확인을 누르셔도 답 인정해줍니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근데 엑셀상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확인. 이렇게 붙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 47쪽이거든요. 여기 있죠. 자주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형식이라고 해서 47쪽입니다. 나와 있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거 필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필기 때문에. 자, 잘 기억하세요. 여기 보시면 0부터 100까지라고 입력했다죠. 근데 0부터 100까지 이게 숫자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기호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자로 인식이 돼요. 엑셀에서. 그럼 아까 문자는 뭐 쓴다? 골뱅이 쓴다고 적어줬죠. 그러면 문자 뒤에 퍼센트를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문자 뒤에 그냥 퍼센트를 붙인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문자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보시면 0개고 샵, 콤마, 샵 0.1이래요. 그죠? 근데 얘는 뒤에 개만 붙었고 얘는 쉼표도 같이 붙고 원이 붙어있죠. 맞으세요? 자, 설명 조금 드릴게요. 자,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썼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요거는 쉼표고요. 요거는 점이잖아 지금. 맞으세요? 샵과 0은 뭐만 쓸 수 있다? 숫자가 들어간 데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더 붙어있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요거랑 요거는 뭘 의미한다? 숫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요 기호 있죠? 기호 두 개 보이시죠? 요 기호 뒤에 붙어 있는 이것들은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숫자의 자릿수.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얘기예요. 숫자를 만약에 1을 입력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답은 뭘로 나온다고? 1.00 이렇게 나온다고. 소수점 둘째 자리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숫자를 의미하고 얘는 뭐라고? 자릿수를 의미한다 했죠. 그러면 세 자리에 쉼표 찍어라는 얘기예요. 세 자리마다 뒤에서 세 자리마다 쉼표 찍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면 결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썼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1000원이에요. 숫자인데 자릿수를 의미하니까 숫자 뒤에 세 자리마다 쉼표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 뒤에 세 자리 이런 뜻이에요. 점은 이런 뜻이에요. 1을 입력했을 경우 1.00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거는 다 숫자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얘가 1이 이렇게 들어가면 답은 뭐 나오겠어요? 이런 게 이제 필기로 나와요. 이거 필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유형이. 네. 실기는 안 나오고 이게 이제 필기로 나와요. 그럼 답은 뭐 나온다? 1.00 나와요? 1 나와요? 점? 얘 답 뭐 나와요? 1 나오죠. 왜? 얘는 0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1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예를 들어서 샵샵인데 이렇게 썼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답 뭐 나온다고? 여기에 이 서식을 적용하면 답 뭐 나와요? 12.33 나오죠.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 얘는 0만 안 나온다고. 숫자는 나와요. 0만 안 나온다고. 요거 헷갈리게 시험 문제 필기로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게. 자, 그리고 그 위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세일 서식은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들어가면 반올림합니다. 반올림이 원칙입니다. 반올림. 반올림 뭔지 알죠? 예. 얘를 한번 들어봐야 되나? 안 들어도 되죠? 들어야 되나? 설마 아무리 수학에 손 놓은 지 뭐 10년쯤 됐다 해도 설마 반올림. 저 수학 선생님 아니에요. 예, 가끔 저한테 수학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내가 함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면 뭐 나 몰라요. 난 여러분들보다 더 손 놓은 지 오래됐어요. 내 20몇 년 됐어. 예, 함수적으로는 잘 풀어요. 계산식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어저께 나왔던 게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쪽이냐면은 52쪽 보시면 52쪽에 여기 별표를 치시고요. 요거는 다 필기에 나옵니다. 실기에는 안 나오고. 어저께 얘기했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중 없는 것은 이런 거 나온다고 제가.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이름 상자 해보셨죠? 이름 정의. 여기 설명되어 있죠. 그죠? 얘도 필기에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관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조금 나옵니다. 자, 이름 정의가 어저께 내가 뭐라 했어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뭐다? 셀 이름이죠. G16번은 여기 적힌 건 셀 이름 상자라고 얘기 드렸죠. 이름 정의로 하는 게 뭡니까? 얘의 이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G16번을 내가 뭡니까? 뭐 사자로 바꿨다. 그러면 이 G16번 대신에 사자로 이름을 바꿔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시트를 통합해서 한 번밖에 못 씁니다. 똑같은 거 못 써요. 기본적으로 못 써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써요? 못 쓰죠. 보세요. 는 해서 얘 더하기 얘를 하면요, 이렇게 시트 이름 앞에 주소가 이렇게 붙어요.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 못 써. 그래서 시트를 통합해서 통합문서에 있는 시트 똑같은 거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희한하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 있잖아. 달러 G, 달러 14, 달러 4 이렇게 적혀 있죠. 맞으세요? 이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절대 참조라고 보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휴가를 갔다 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얘는 오늘 했던 수업이요, 여러분들이 통틀어서 수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고요. 왜냐하면 얘 위에 있는 거 구별을 못하면 아예 엑셀은 꽝이에요. 구별을 아예 못하면. 왜냐하면 답을 넣어봤자 다 틀린다고 나와. 썸은 뭡니까? 합계만 구하는데 숫자만 넣을 수 있잖아. 문자 못 넣잖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이열이라는 함수는 연도를 구하는 함수인데, 연도를 구하려면 날짜만 넣어야 되는데 문자형 날짜를 넣었어. 뭐 답 안 나올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수업이 이거거든요. 이거. 왜 이거 이렇게 생겼는지. 이거 다음 주에 설명해드려요. 다음 주부터 당장 함수 나오거든. 네, 그래서 휴가를 딱 끝나고 오면 셀서식 한 번 더 하고 8일쯤 되면 아마 이거 설명해 드릴 건데, 그게 여러분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해요. 왜? 모르면 엑셀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예 중급보다 이상은 아예 못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못 가. 요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거는 휴가 마치고 와서 설명해 드린다는 거. 자, 요거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